안녕하세요. 피크타임입니다. 이제 벌써 7월이고 여름방학도 하고 몇 달 뒤면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네요. 저의 예고 입시는 벌써 10년 전이고 대학 입시는 7년 전 일입니다. 사실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저는 항상 제 입시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계절 냄새 아시나요? 저는 여름 냄새가 날 때쯤엔 제가 고3 때 열심히 콩쿨 다녔던 그 기억이 막 나고 그러거든요. 딱 이 시즌부터 10월 입시 치기 전까지 정말 있는 콩쿨 없는 콩쿨 다 다녔어가지고 요즘도 콩쿨 반주하러 많이 다니는데 입시생들 콩쿨 나온 거 보면 괜히 기분이 짠하고 그래요. 아무튼 제 구독자분들 중에도 입시생들과 중고등학생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예고와 음대 입시 때 이야기들을 하면서 전국의 모든 입시생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들을 줄줄줄 해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힘이 될 수도 있고 아무런 감흥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그냥 저 혼자 주절주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고 입시 때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대구에 있는 경북예고를 들어가기 위해 준비를 했고요. 그때부터 제가 전공 레슨, 그러니까 개인 레슨을 받고 있었고 저의 선생님도 유학을 마치고 막 한국을 돌아오신 선생님이셔서 제가 첫 제자였어요. 저도 전공 준비 레슨이 처음이고 선생님도 제가 첫 제자셨고 그니까 사실 주변에 경쟁자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선생님한테 레슨 받고 집 와서 연습하고 다시 레슨 받고 뭐 이런 생활의 연속이었어요. 당시 제가 다녔던 중학교에도 제 학년에 클래식 전공하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서 그냥 제가 음악 시간에 피아노를 치거나 남들 앞에서 제 연주를 들려주면 그냥 다들 막 박수치고 잘한다 잘한다 해주니까 진짜 제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엔 지금처럼 유튜브라는 게 막 활성화돼서 지금처럼 모두가 유튜브를 보던 시대도 아니었고 아무튼 제 또래가 얼마나 피아노를 치는지 막 직접적으로 보면서 입시를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물론 콩쿠르를 다니면 내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 대충 알 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막 옆에 붙어서 같이 입시 준비를 하고 연습하고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부담이 덜했던 것 같아요. 원래 뭣도 모르면 용감해진다 하잖아요. 제가 딱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예고 떨어지면 그냥 음악 안 해야지 그 생각했거든요. 물론 진짜 그만두진 않았겠지만 제 마음가짐은 그랬습니다. 내가 무슨 서울예고 선화예고 입시 치는 것도 아니고 경북예고 입시 치면서 떨어지면 나는 피아노 접어야 된다. 이런 대도 않는 자신감으로 임했었고 그래서 그런지 사실 입시 당일에도 전혀 떨리지가 않았어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준비한 곡에 되게 자신이 있었고 떨리지도 않고 자신도 있어서 그런지 정말 잘 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고 입시 생각하면 저는 정말 당당했다 그것만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그렇게 예고 진학 후에 두 번째 입시가 찾아옵니다. 대학교 입시죠. 사실 이때는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전 국민들이 고3 때는 다 고생을 하시겠죠, 당연히. 초반 영상에서도 언급한 적 있듯이 콩쿨 나갈 때마다 콩쿨비 걱정 때문에 아빠한테 콩쿨비 얘기 또 어떻게 꺼내지, 그리고 예고를 다니고 있으니까 모든 내 친구들이 다 똑같은 학교 똑같은 과를 준비하고 있지, 심지어 입시곡들이 다 고만고만해서 주변에 나랑 같은 입시곡 친 애들 보면 괜히 비교하게 되고 아무튼 고3 땐 예고 입시 준비하는 차원이 다르게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고3 되면 정말 건강하던 애들도 여기저기 아파진다. 근데 그게 정말 맞았어요. 제가 고3 때 조퇴랑 결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병원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고3 시작하자마자 저희는 실기시험을 치는데 그때 제 실기곡이 쇼팽 에뛰드 10-10이었거든요. 근데 그 곡 포지션이 제 손이랑 좀 안 맞았나봐요. 제가 손이 막 잘 째지는 편이 아닌데 그걸 치려고 막 악을 쓰면서 치다가 손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제가 피아노를 이렇게 오래 쳐오면서 한 번도 손에 병이 생긴 적이 없었는데 고3 딱 들어가자마자 염증이 생겨서 정말 고생했습니다. 병원 가면 당연히 손 쓰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물리치료 계속 다니면서 조금씩 연습해보고 한동안 만성으로 달고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도 고등학교 때 콩쿨들 나가면 성적이 꽤 좋은 편이었거든요. 고3 1학기 때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나가는 콩쿨 다 떨어지고 실기 성적도 말도 안 되게 떨어지고 이 기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제가 성격이 또 좀 한 성격 하는 편이라 콩쿨 떨어지고 연습실 가서 악보 다 찍고 엉엉 울고 반년 동안은 진짜 악보 찍고 다시 재본하고 콩쿨 나가서 떨어지고 이런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콩쿨 나갈 때마다 저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콩쿨 때부터 그 문제점들 중에 매번 하나씩만 해결하고 내려오자 이 심정으로 콩쿨을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 콩쿨에서 도입부가 너무 망가졌어. 그럼 다음 콩쿨 땐 딴 거 다 떠나서 이 도입부는 무조건 완벽히 치고 내려오자. 뭐 이런 식으로 작게 목표를 잡고 무대에 올랐고요. 실기 때도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반기 콩쿨 때는 성적이 쭉쭉 오르기 시작했고 자신감 붙은 상태로 입시까지 잘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사실 입시 때도 제가 원래 가고 싶었던 학교는 따로 있었는데 그 학교 입시 때 꽤 잘 쳤었거든요. 그래서 가망 있는 거 아닌가 했는데 결국 그 학교 떨어지고 후보 20번인가 나오고 세상 다 무너진 것처럼 몇 날 며칠을 울다가 뭐 그렇게 고3을 마무리했던 것 같네요. 저도 고3 때는 대학 입시가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고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야만 내 인생이 성공할 거라 생각했고 정말 이 입시문만 통과하면 인생이 다 편해질 줄 알았는데 입시가 끝나고 대학 졸업까지 한 지금의 26살이 되어보니 입시는 내가 살면서 겪어야 할 수많은 시험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시험인 것 같습니다. 대학을 다니고 사회에 나오고 돈을 벌어보니 사소한 모든 일들을 다 내가 책임져야 하는 나이가 되니까 그 당시에 정말 내 인생의 전부였던 것만 같았던 입시생 시절이 진짜 전생같이 느껴지거든요. 제 친구 레슨 선생님이 저희 고등학생 때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너희 지금은 대학이 전부인 것 같고 이 대학만 가면 고민 끝일 것 같지? 근데 진짜 사람 미치게 하는 고민은 내가 당장 일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는데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을 때야. 딱 이 말을 저희가 입시생 때 해주셨거든요. 이 말이 전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드린 이유는 절대 더 부담을 드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해라도 아니고 지금 당장은 이 말들이 와닿지 않을 거란 걸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가끔은 제3자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한 번쯤 보는 연습을 해보는 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당장은 안 보여도 삶은 생각보다 훨씬 길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것, 좋은 결과를 얻는 것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안 됐다고 해서 내 인생이 틀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길은 항상 여러 갈래로 열려있고 그 중에 진짜 나한테 맞는 길은 때로는 조금 늦게 아주 우연한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잘 버티고 나 자신을 잘 다독여주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기는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